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작합니다. 오늘 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오늘의 대응 전략은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가격과 브렌트 유가 그리고 두바이 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20 이하까지 내려갔던 WTI 유가는 빠르게 회복하여 현재 $80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요 회복 기대감에도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운송 과정에서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수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고 북반구의 겨울이 다가온 것이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원인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2020년 가을 정도,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이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제시되었습니다. 언론의 특집 기사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여 전달하면 전통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 생산 활동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과 신흥국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자를 유력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국제유가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백신 접종으로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의 수요의 증가 속도를 공급이 못 따라간 것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력 감축, 생산시설 중단 등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 구리, 원유, 곡물 등이 일제히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인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물가 상승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증가는 최종 소비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 여력 하락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게 되면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치킨을 한 마리 먹던 가정은 2주일에 한 마리로 줄일 것이고 냉장고를 교체할 계획이 있던 가정은 조금 더 미루었다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 악화와 기업 매출 하락입니다. 이렇게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은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력이 감소하며 인력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넷째, 경기 침체. 소비의 감소, 생산력 둔화는 경기 침체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겹친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반적인 현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란 단어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 예일대학교 스티븐 로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경우 연말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입니다. 주시하면서 관찰할 기준으로는 국제유가 가격,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 구리,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주요 국가의 물가지표, 소비자 심리지수, 구매, 글로벌 주요 기업의 매출 증가 여부와 그 속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 물가지표도 올라가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10월 15일 기준으로 전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하회한 것이 주식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하락은 물가 안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 심리 지수 등 경제 활동이 근본이 되는 지표들을 참고하면서 변동성 큰 시장에 잘 대응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코로나19의 기승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늘고 무역 흑자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밝힌 9월 월간 수출입 현황은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수출액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무역 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정리입니다. 최근 이거래일간 급반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상승 마감하며 3,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완화와 양호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22개 업종 중에서 20개가 상승했고 2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기계 업종이 가장 강했고 은행, 전기전자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통신, 화학 업종이 약보합 마감하며 부진했습니다. 종목의 등락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799개 종목이 올랐고 29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투자자별 수급 살펴보면 개인이 샀고 기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4개 업종 중에서 32개 업종이 상승했고 2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금융 업종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전 관련 호재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서전기전의 급등이 건설 업종 상승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TSMC 3분기 실적 호조와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곡간 채우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된 신규 리포트에 삼성 SDI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 속에서 9월 자동차 생산, 수출, 판매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하락한 1182.4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